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이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의 획기적인 주택 물량 공급을 통해서 날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국민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번 그 부동산 대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사 부동산 대책 역시 이거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데,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영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셨어요? 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우리 회장님하고 웃으면서 좀 밝은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대책과 관련해서 네. 참 이 서울은 물론이고 뭐 수도권 또 비수도권 상관없이 아파트 값이 쭉쭉 오르고 있어요, 회장님.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번에 이제 이사 대책을 내놓은 것 같긴 한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이사 대책으로 어떻게 집값이 잡힐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해 그 8.2 대책 때 그 수도권에 뭐 이제 3기 신도시 포함해서 127만 호 공급 계획을 먼저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것까지 합하고 나면 거의 그 220만 호에 이르러요. 근데 이제 뭐 예전에 우리가 노태우 정권 때 그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죠? 노태우 대통령 때. 예. 우리가 이제 뭐 정부의 어떤 계획대로 25년까지 약 한 80만 호 이렇게 주택이 공급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분명히 안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83만 호가 마련이 공급이 되면. 네. 근데 이제 이 노태우 정부 때 그 발표한 게 88년 5월 달이거든요. 200만 호 건설 계획이. 그리고 이제 그 1990년도까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그 이제 이 공급 계획의 어떤 발표만으로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기에는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게 92년부터 사실 우리가 이제 200만 호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이 되었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사실 좀 안정이 좀 어렵고, 계획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좀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그 계획대로 실행이 된다면은 이게 파격력이 되게 클 거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이 2025년까지 8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사 대책에서. 네네. 앞으로 4년 남았잖아요, 회장님. 네네. 어떻게 4년 안에 83만 호가 이게 가능할까요? 4년 안에? 사실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들이 기본적으로 뭐 10년, 20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이게 4년 안에 공급을 한다는 게 좀 실효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면... 왜냐하면 한 가지 이제 단적인 예를 들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뭐 10% 또는 이제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이제 이 공공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누군가가 이제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업 제안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받아서 정부에 낼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내 땅인데. 내 땅을 개발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LH나 SH가 직접 또 이렇게 이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확정 안 됐는데 사업비를 사실 집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겠죠. 보통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이러한 이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조합원의 동의가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동의서를 받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사실. 그 동의서 받는 데만 수년이 이상 걸릴 수도 예, 있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또 동의를 받았다고 쳐요. 그럼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현물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현물의 가격이 얼마인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철거도 해야 돼. 토목공사도 해야 돼. 건축기간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 정부의 어떤 계획대로 사실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이제 LH나 SH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예전에 이제 추진한 사례가 있어요. 뭐 이제 뭐 성남 2단계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서울 이제 신림동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 뭐 한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사실. 이렇게 빨리 사업을 완료한 적이 없는데 25년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저는. 예. 근데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회장님. 뭐 네. 재건축 말고 저 공공 재개발 있잖아요, 재개발. 네네.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공급분의 50%를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아니 나 지금 아파트에서 좀 잘 살고 있는데 이거 재개발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 뭐 임대가 들어온다고 뭐 하면서 그냥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주민 동의를 얻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개발 이익들을 국가에서 이제 환수한다는 기본적인 기조 때문에 뭐 임대주택을 짓든 분양주택을 짓든 이게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용적률만 높아지게 되면 단순히 자기의 토지 지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뭐 100제곱미터에 100가구를 짓는다. 근데 용적률을 높여서 150가구를 지으면 본인의 토지 지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거기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 회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뭐 앞으로 4년 남았는데 네네. 4년까지 83만 호를 공급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그 정부하고 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경기도와 인천시에 조성할 그 택지지구, 택지지구 10여 곳을 다음 달부터 이제 공개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 신규 택지 발표가 주택 시장에 어떻게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까? 크게? 보통 이제 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올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어떤 협의들을 통해서 보통 뭐 15곳 정도 이제 뭐 신규 지정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수도권에서 사실 뭐 신도시를 발표할 때마다 이제 거론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신도시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되면 주택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 발표보다는 실질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때부터 가격이 안정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신도시들이 언제 들어설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가장 안타깝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신도시들이 어느 정도 건설이 된다면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자, 뭐 여하튼 요번 그 이사 부동산 대책이 아까 회장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 정책이 좀 잘 확실하게 추진이 되면은 파급 효과는 되게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좋게 좀 어떻게 좀 결과가 참 잘 좀 나와서 지금도 집값이 오르고 있고 전세가가 좀 안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좀 빨리 좀 또 이사 대책 말고
또 어떻게 뭐 전세 특별 대책 같은 거 그런 네. 것도 좀 마련이 돼서 네. 좀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저도 마찬가지 희망사항입니다. 예. 예. 아무튼 회장님 명절에 어디 안 가시죠? 명절 때 뭐 또 이게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 예. 어느 정도 뭐 이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가족과 함께. 예, 예. 가족도 다 못 모이실 거 아니에요, 또. 예, 예, 그렇죠. 예, 예. 아무튼 명절 떡국 맛있게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였습니다. 자신의